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명문제약이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01718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1시 3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명문제약은 2.7% 정도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제 명문제약에 대한 리뷰 영상을 지난 이제 7월, 8월 달부터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급등과 급락 이후의 반등의 흐름 속에서도 리뷰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좋아요와 구독 눌러 놓으시면 리뷰 영상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냥 명문제약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슈들과 현재 기술적인 흐름들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관점이 다 맞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고 영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항상 명문제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종목만큼은 정말 재료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너무나도 많아요. 좋게 말하면은 뭐 재료가 많으니까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너무 많아서 그 중에 핵심이 뭔지를 모르는 거는 조금 단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재료가 너무 많아요. 이때는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제 나파모스타트, 나파모스타트, 그 다음에 카모스타트 메실산염, 이게 이제 코로나 치료 물질이죠. 카모스타트 메실산염. 그 다음에 이 시점에는 수돗물 유충, 그리고 이때는 이제 테이코플라닌이죠. 테이코플라닌. 이것도 항생제인데, 이것도 코로나19의 치료 효과 있다 그래가지고 부분이 이슈가 됐었고, 중간에 타미플루 이슈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대웅제약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 같은 시기에 최대주주 지분 매각 소식도 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이 종목은 치매 관련주라고 하는 이런 이제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 제가 7월달, 8월달부터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을 찍으면서 너무나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흐름을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킨 이슈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또는 테마에 대한 부분들이 엮여서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대웅제약이 카모스타트 메실산염인 호이스타정으로 이상에 대한 기대감이 막 작용을 하면서 대웅제약이 올라갔었고, 거기에 따라서 명문제약도 같이 좀 따라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만들어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웅제약이 급락이 나오니까 명문제약도 같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저점 찾기에 나서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문제약의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항상 7,500원과 한 7,000원 정도의 저항대를 두고 움직임을 줬던 종목이고요. 그 어떤 이슈로도 여기가 돌파가 안 됐거든요. 여기가 돌파가 안 됐어요. 맨날 맞고 밀리고 맞고 밀렸는데, 대웅제약 이슈로 이번에 돌파가 된 거죠. 대웅제약의 그 이슈로 돌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그동안의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저점을 계속 높여갔던 거죠. 그리고 위에 고점의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 꼭지점에서 방향이 위로 표출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기술적으로 보면 이 밑에 있을 때 이 가격은 저항이지만 저항 자리거든요. 근데 이걸 돌파한 다음에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지지 라인으로서 주가를 떠받쳐주는 역할을 해주는 가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명문제약은 한 7,000원대에서 7,500원 사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 위치가 저항 라인이라기보다는 지지 라인으로서 저점의 하나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 주가가 급등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급등에 따른 조정이 나오게 되고요. 급락이나 이런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조정이 나오고 나면 거기에 따른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갑자기 도깨비 같이 그냥 확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시간을 계속해서 들여서 바닥을 찍었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더 빠졌다 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거는 뭐 이제 어디가 바닥이 될지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 7,000원대, 7,500원대에서 어느 정도 주가나 이런 것들이 하방 경직 밀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밀리지 않으면서 조금 저점을 잡아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하루, 이틀, 3일, 4일 연속 음봉을 그렸죠. 그리다가 어제 오늘 연속된 상승 속에서 하방 경직 바닥을 좀 찾아가고 있다. 근데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제 기준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닥을 만들기 위한 또는 바닥에 대한 신뢰도를 갖기 위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래량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거래량이고 또 하나는 5일선 회복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올라갔지만 거래량과 5일선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오늘도 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지만 역시나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뭐 크지 않고 5일선 회복이 아직 안 됐죠. 아까 장 초반에 7% 올라갈 때는 됐을지 몰라도 현재로서는 5일선 회복이 되지 않은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명문제약이라고 하는 이 회사의 재무 구조를 보면 투자의 가치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뭔가 이 종목은 투자의 가치로 보기에는 사실 좀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올해도 이제 대규모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슈 속에 그 흐름들이 나오는 거지 뭔가 재무적인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난 기업은 아닙니다. 작년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229%였고요. 올해는 이제 160%로 또 줄어들기는 했는데 부채 비율이 상당히 또 높다라는 게 좀 단점이고 회사 내에 돈이 안 도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배당도 주지 않고 적자가 이렇게 계속 나니까 원활한 현금 흐름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투자의 가치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이 위치가 그냥 트레이딩,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뭔가 대응이 가능한 뭐 이런 이제 구간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제 분봉을 한번 들어가서 보면 어제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상승이 장 중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거래량이 연속해서 계속 실리는 게 아니라 단발성 매수 속에 거래량이 한번 확 터지고 조용해지고,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단발성 어디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쥐죽은 듯이 또 조용하게 흘러가거든요. 사실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조정을 받거나 쉬어갈 때 거래량이 없는 건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는 이상적인 흐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지고 남은 시간에 하락하고 옆으로 기어가고 있지만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런 차원에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바닥을 잘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가가 한번 크게 가려면 거래량이 이렇게 단발성으로 들어오면 안 되고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들어와야 힘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어제와 오늘의 이 과정이 뭔가 이제 바닥을 하나 만들어가고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이제 과정이다, 일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하락만 했던 주가인데 어느 정도 지금에서는 옆으로 횡보를 해주면서 하방 경직이 또 잡혀가고 있어요. 분봉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만 좀 잡아주고 저는 7,000원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 7,000원에서 7,500원 정도에서 만약에 반등을 준다면 최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한 8,800원대 정도, 8,000원대 후반 정도, 8,800원에서 8,900원 정도가 한 번 정도 좀 강한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물론 여기에 조금 못 미칠 수도 있고 가다가 말 수도 있지만 최대 간다면은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기술적 반등, 이 급락에 따른 반등이 나왔을 때 그래도 한 8,000원대 중후반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뭐 7,000원 정도 이탈하지 않으면은 역시나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려면은 5일선이나 이런 것들을 더 회복을 해준다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안정감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항상 대웅제약의 흐름과 같이 보셔라. 대웅제약도 결국에는 급등이 나왔고 급락이 나왔고 급락에 따른 급반등이 분명히 나올 텐데 그게 나올 때 명문제약도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문제약은 테마성으로 간 거고요. 핵심은 대웅제약이죠. 대웅제약이 메인이고 대장주고, 그게 가면서
관련 그 테마주들이 따라간 거기 때문에 항상 명문제약을 볼 때는 대웅제약과 함께 주가의 등락 흐름들을 같이 살펴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명문제약은 뭐 내년에도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국내 시황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6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시황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그날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2종목에서 3종목 정도가 추천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